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버겁고 거친가? 우리가 한밤중 불 꺼진 방에서 지하철 창 밖 스쳐가는 불빛 사이로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라디오에서 혹은 공연장에서 이찬원의 한 소절이 스며들면 신기하게도 속이 조금 풀립니다. 세상살이가 왜 힘드냐는 질문에 곧장 답은 못 주더라도 적어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감각을 되돌려주니까요. 오늘 영상은 그 느낌의 비밀을 파고듭니다. 철학이나 위로의 말 몇 줄이 아니라 사람이란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서 출발의 음악이 왜 우리를 살려내는가까지 조금 다른 각도의 이야기로 안내해볼게요. 사람은 무엇인가 오래된 질문이지만 대답은 시대마다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인간을 신의 피조물 혹은 이성적 동물로만 정의했고 또 한때는 사회적 존재로만 규정하려 들었죠. 그런데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이런 단선적 정의만으로는 우리의 눈물과 웃음 분노와 연민을 설명하기 역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사람을 문화만으로도 생물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의 생물학적 본능과 문화적 학습이 서로 밀고 당기며 오늘의 나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관점이 바로 생물인 유학사람을 진화와 생리유전과 환경뼈와 이야기로 함께 들여다보는 학문이죠. 흥미로운 건 이 분야도 오랜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 여기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엔 잘못된 인종 우열의 잣대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휘두른 시절도 있었고 그 잘못이 식민지배와 차별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유전학의 진보는 그런 오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람 사이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다양성이며 그 다양성 덕분에 인류는 혹독한 환경을 버텨왔다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로 알게 되었죠. 동시에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새로운 딜레마들을 우리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생명윤리, 인간복제, 유전정보 취약계층과 의료 접근성 같은 묵직한 물음들 가능하다고 해서 해도 되는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결론은 하나로 떨어지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생물학과 문화를 함께 보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놓치게 된다는 것. 이 촘촘한 이해 없이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독하기 쉽다는 것 말이지요. 여기서 음악 이야기를 해볼까요? 생물인류학의 눈으로 보면 노래는 단지 취미나 오락이 아닙니다.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만 년 동안 갈고 닦은 공명공명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박자와 멜로디, 호흡과 울림은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경계선을 낮추며 타인과 나 사이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는 설명 없이도 우리를 올리고 어떤 목소리는 한 문장만으로 방 안의 공기를 바꿔놓죠. 이찬원의 무대가 대표적입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다 하지 않고 아픔을 웅장한 미사역으로 포장하지 않으며 한 사람의 사연을 공동체의 이야기로 번역해주는 목소리 과학이 그 감동을 모두 해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겠죠. 어떤 소리는 우리 안의 오래된 본능과 가장 친하게 지내며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만든다고요. 이 연결의 힘은 공연장에서 더 빛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전국을 돌며 열렸던 트로트 투어 콘서트들. 미스터트롯과 미스트롯도 싱어게인 톱10 같은 경연 출신 가수들이 무대에 서면 도시마다 온도가 2도쯤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그때는 방역 지침과 관객수 제한거리, 두기 좌석 같은 높은 문턱이 있었지만 무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수 대신 박장대소를 함성 대신 눈빛과 손뼉으로 호응을 나누던 시절 제약이 많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습니다. 음악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함께로 이끌었고 그 함께의 경험이 각자의 내일을 버틸 포탄이 되었죠. 공연장 한켠에서 눈쇼를 훔치던 어르신 마스크 위로 굵은 숨을 몰아 쉬며 리듬을 타던 청년 그리고 객석 끝에서 조용히 손을 흔들던 아이까지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완성되던 기회하고도 아름다운 밤들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시스템의 결함 때문인가? 인간의 본성 때문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정답은 어쩌면 질문의 방식 자체를 바꾸는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는 대신 어떻게 함께 버틸 것인가를 묻는 것, 그 질문을 가장 먼저 가장 설득력 있게 건네는 도구가 바로 노래입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그렇고 그와 함께 한 수많은 동료 가수들의 무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노래는 우리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과장 없이 그러나 부인할 수 없게 들려주죠. 그래서 한 곡이 끝나도 박수는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여운이 오래 가는 이유는 노래가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노래가 우리를 잘 만나서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 볼게요. 어떤 공연은 화려한 조명과 편곡으로, 어떤 무대는 한 대의 피아노와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전자는 귀를 사로잡고 후자는 심장을 쥐어잡습니다. 이찬원의 대표곡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두 세계를 오가며 균형을 잡는 능력에 있습니다. 트로트의 꺾임을 현대적 발성과 프레이징으로 정갈하게 번역해내고 서사의 기승전결을 공연 흐름 속에 심어 관객의 호흡을 데려가는 방식, 여기에 그가 무대 아래에서 보여주는 태도, 스태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리허설에서 마지막 박 하나까지 맞추는 집요한 팬들과 눈을 맞추고 한 줄의 문장을 진심으로 건네는 예의, 모든 게 합쳐져 사람이라는 완성도를 만듭니다. 결국 노래의 힘은 목청보다 태도에서, 음정보다 시선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생물 인류학과 음악 이야기를 섞어 놓으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간단해요. 사람은 복합적인 존재고 음악은 그 복합성을 그대로 품어낸다는 것. 몸과 마음, 과거와 현재의 개인과 공동체가 한 곡 안에서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노래는 위로이자 경고고 약속이자 기록입니다. 쉽게 잊지 말자, 서로의 사정을 조금만 더 들어보자. 내일도 나와 함께 가자. 노래는 늘 같은 부탁을 다른 멜로디에 실어 건넵니다. 우리는 그 부탁을 수백 번 거절했다가도 불쑥 어떤 밤에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고개 끄덕임 한 번이 뜻밖에도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미뤄둔 사과를 건네고, 혹은 단지 오늘만큼은 스스로를 탓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노래가 만든 가장 현실적인 변화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왜 이렇냐는 물음, 이 목구멍에 걸릴 때 음악 앞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사람이 왜 이렇게 느끼는가를 알려주고, 예술은 그렇게 느끼는 당신이 틀리지 않다고 다독여줍니다. 둘은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그래서 삶은 조금 덜 휘청입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유독 따뜻하게 남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로만 빛나지 않습니다. 스태프와 동료, 관객과 팬, 함께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눠 가진 빛을 다시 무대에서 반사합니다. 그 빛이 관객의 눈물과 웃음으로 번져나갈 때 공연장은 진짜 공연, 공적이고 열린 연극이 됩니다. 각자의 사연이 한 지붕 아래서 공명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오래남아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 작은 용기로 번역됩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장면은 무엇일까요? 더 큰 스케일의 무대, 더 화려한 협업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처음이자 마지막의 태도일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노래를 삶으로 보는 눈, 여러분의 하루에 그런 눈이 필요할 때 음악은 늘 곁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그 문턱을 조금 낮춰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겪는 무게에 우리가 완벽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함께 묻고 함께 듣는 법은 알고 있으니까요. 끝으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여정에 동행해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의 요즘 버티는 법과 다시 듣고 싶은 한 소절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문장이 오늘을 견디게 하는 노래가 됩니다. 세상이 왜 이렇냐고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함께일 때 덜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를 가장 빨리, 가장 깊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바로 한 곡의 노래라는 거, 이찬원의 목소리가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